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29조 운동량 보존입니다. 전체 운동량의 변화는 0이다. 그럼 뭐 보존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 학습 목표가 있어요. 봅시다. 1차원 충돌입니다. 자, 물리학 원에서는 1차원만 다뤄요. 충돌이라는 현상 전후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합니다. 자, 이 법칙을 이용하여서 우리 인간이 속력의 변화를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충돌 현상에서 속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량입니다. 봅시다. 운동량이란 바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운동 양입니다. 질량이 큰 버스와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 질량이 큰 버스가 더 멈추기 어렵죠. 질량의 동그라미. 또 같은 승용차, 같은 질량이더라도 속도가 빠를 때가 느릴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양.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느낌 있게 살려보면은 운동의 양, 뭐 운동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에는 질량이라는 물리량과 속도라는 물리량의 운동의 양이 관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제 일반화를 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자 질량과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질량과 속도,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를 그려야 되겠죠?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량의 정의입니다.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운동량 P라고 적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한 물리량, 즉 벡터량입니다.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량, 방향이 없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입니다. 따라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서로 힘을 작용하면은 두 물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인데요. 여러분들 충돌 현상에서 우리가 보면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용 시간도 매우 짧아요. 보통은 그죠? 뭐 당구공이 부딪히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가속도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가속도 법칙만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 조건이 있죠.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질량이 각각 MA, MB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VA, VB인 물체 AB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속도 벡터의 화살표 크기에 유의하십시오. VA가 VB보다 더 크지요. 그 말은 A 물체가 B 물체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B를 따라잡고 언젠가는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 후의 속도를 VA 프라임, VB 프라임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프라임이 붙은 것은 충돌 현상 후고요. 프라임이 없는 것은 충돌 현상 전입니다. 문자가 이해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을 할 텐데, 유도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봅시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하는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반대로 받습니다. 그죠? 1번 같은 크기의 힘을, 2번 같은 시간 동안, 3번 서로 반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B가 받은 힘을 F, A가 받은 힘을 F,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30쪽 왼쪽에다가 필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30쪽 왼쪽입니다. 적어보세요. 1차원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입니다. 법칙을 증명하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단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A 물체와 B 물체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A 물체와 B 물체 이 둘만의 상호작용만 있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힘이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 지우고 자, 첫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을 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우리 교과서 26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26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고 작용 시간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가속도 법칙에 따라 B 물체가 받은 힘이니까 위의 식을 가속도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B 물체가 받은 힘이니까 mb 가속도 b가 되겠죠. B 물체의 질량, B 물체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A 물체가 받은 힘이니까 A 물체에 관한 질량과 가속도를 적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ma 가속도 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가속도의 정의에 따르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준 거잖아요. 계속 적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차근차근 VA 프라임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이 법칙에 따르면 힘이 작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죠. 그래서 델타 T는 약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좌변을 충돌 전, 우변을 충돌 후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의 속도,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 그죠? 그 다음 충돌 전의 운동량 B입니다. 그 다음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적어놔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조금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운동량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위의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PA 더하기 PB는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조금 더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다 우변으로 넘기는 겁니다.
나중 빼기 처음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 A의 운동량의 변화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B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이것의 합이 0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세 가지의 식을 이 세 가지 식 사실 다 그 같은 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그죠? 모두 다 증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썼어요. 자, 여러분들 사용했던 법칙을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럼 가속도에 대한 식을 썼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위의 식에서 좌변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고요. 우변은 충돌 후의 두 물체 운동량의 합입니다. 따라서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의 상호작용, 두 물체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자,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일반화를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조건이죠. 오직 두 물체만의 상호작용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힘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물체만의 상호작용이기만 하면 되지 제한을 중력이었는지 전기력인지 자기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종류나 또 물체의 크기에도 우리가 제약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다음 활동을 한번 봅시다. 이 활동은 뭐냐면요, 여러분. 왼쪽에 우리 아까 전에 증명했던 거 여기 있죠. 그죠? 변화량의 총합 0이라는 것을 딴다. 이렇게, 그죠? 자, 다음 활동은 뭐냐면요. 이걸 띄우고, 예. 자, 지금 이 여학생이 실험하는 건 뭐냐면은, B를 정지 상태에서 A를 출발시킵니다. 손으로 밀죠?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 물체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A와 B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결과는 성립하겠죠. 물론 여기 레일에 마찰이 좀 있을 텐데 그 충돌 직전에 그 프레임을 분석하면 되겠죠. 충돌한 직후의 프레임을 분석하면 거의 마찰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앞에 활동에서 봅시다. 충돌 후 역학술의 A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 역학술의 운동량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B 물체의 충돌 후죠, 그죠? 충돌 후니까 이렇게 프라임 붙여야 되겠죠? A의 운동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전에 B 물체의 운동량이 0이잖아요. 정지해졌으니까. 두 역학수레가 충돌하기 전에 역학수레 B는 정지해졌으므로 보낸다. 자, 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속도가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60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죠? 50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이것의 합이 이 전체의 합과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5라는 걸 안다면 50 곱하기 5.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미지수가 1개입니다. 미지수 하나의 식이 1개죠. 따라서 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밑줄.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뉴턴 운동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뉴턴 운동 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도 넓은 의미에서는 뉴턴 운동 법칙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자주 잘 쓰니까 이 법칙을 따로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뭐 방금 얘기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만 일어나느냐? 아래쪽 상황을 보세요. 아래쪽 상황은 지금 여기 바퀴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여학생이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지 보자 말입니다.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0이죠.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을 먼저 도입합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요. 그죠? 힘의 크기 같고 또 뭐죠? 방향이 반대이죠. 또 방향이 반대이고 충돌하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또한 힘이 작용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A와 B가 같습니다. 이때 뭐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3쪽의 오른쪽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A가 받은 힘의 방향이 뭐 B가 받은 힘의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적어보면은 델타 VA 그죠? 각도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MB 델타 T에 델타 VB.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T가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이 일정하니까 얘는 A 운동량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우변은 B 운동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똑같죠? 따라서 A 운동량의 변화량과 B 운동량의 변화량은 합이 0이어야 됩니다. 보존한다 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화를 시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한 개의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또한 두 물체가 충돌 후에 함께 붙어도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 5번 풀어봅시다. 두 물체 AB가 서로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을 묻고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자, 질량이 일정합니다. A와 B의 질량은 일정하죠. 충돌 전후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바로 뭐와 같냐 하면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죠? 운동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으니까요. 이것은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과 같죠.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니까요. 이것은 가속도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지금 운동량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전개를 했습니다. 또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이것은 힘의 방향과도 같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죠?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도 반대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죠.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D는 반대이다. 따라서 A는 반대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각각의 그 논리를 전개할 때 선생님이 사용했던 법칙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운동량의 정의를 썼고요. 가속도의 정의를 썼고요. 가속도 법칙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좀 되짚어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때의 순서의 거꾸로예요.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이용했죠. 그 다음에 가속도 정의 이용했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정의 이용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아래쪽입니다. 여러 가지 충돌의 구분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로 잘 튕기는 경우도 있고요. 잘 튕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이전에 33쪽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에다가 적어보세요. 반발계수를 배워보겠습니다. 반발계수라고 하고요. 주로 E라고 표현합니다. 반발계수 E의 정의는요. 접근속력을 접근속력 분의 격리속력입니다. 뭐 이제 상대속력 개념이죠. V분의 V'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로 접근을 하였는데 얼마로 격리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m/s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초에 5m씩 가까워지다가 충돌한 후에 1초에 5m씩 서로 멀어진다고 합시다. 이 경우는 접근 속력과 격리 속력이 동일하죠. 따라서 반발 계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반발 계수가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보통은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격리 속력이 접근 속력보다 작기 때문에 반발 계수의 범위는요 0 이상 1 미만입니다. 이렇게 차력의 충돌과 같이 딱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될 때에 반발 계수는 0이 되겠죠. 접근은 하지만 둘이서 멀어지진 않잖아요. 분자가 0이 되니까요. 됐습니까?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충돌에서는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데 이러한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비탄성 충돌에서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소리나 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수업 막바지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증명을 더 할 텐데요.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특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면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교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하면 질량이 같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속도가 교환된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33쪽 오른쪽에는 자리가 없죠. 그래서 32쪽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필기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필기 내용이 많으면요, 그 별도의 이제 포스트잇 같은 곳에 좀 큰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써서 붙여놔도 되겠어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1차원 충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단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그림과 같이 보세요. 교과서 그림을 보면은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1번 물체의 운동량,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1번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M1 뭐 V1이라 할 텐데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 첨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MV2는 MV1 프라임 더하기 MV2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서 질량이 다 같으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V1 더하기 V2는 V1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쓸 것이 운동 에너지 보존을 쓰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기 좀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 통합과학 시간 또는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물리학 1에서도 요 뒤에 가면은 그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얼마죠, 여러분?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요거를 좀 더 풀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한 가지 폼을 더 배워볼 텐데요. 분모 분자의 질량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가 mv 제곱이 되죠. 얘는 2m분의 p 제곱, 즉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으니 충돌 전에 1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충돌 전에 2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니까 프라임 붙여야 되죠. 1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충돌 후 2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K라고 적는 것은 뭐냐면요. 키네틱, 카이네틱이라고 해서 뭐 운동을 뜻합니다. 이제 위에 이제 운동 에너지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질량은 계속 같으니까 2m분의 P1 제곱 더하기 2m분의 2번 물체의 운동량의 제곱은 1번 물체의 질량의 1번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의 제곱 더하기 2번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질량이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P1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은 P1 프라임 제곱 더하기 P2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자, 이렇게 이제 갈라서 자, 이렇게 또 데리고 옵니다. 그죠? 또 증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얘를 이용할 거예요. P1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2 P1 P2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P1 프라임 더하기 P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P1 프라임 P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얘와 얘가 같으니까 소거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P1 P2는 P1 프라임 P2 프라임입니다. 그런데 얘를 또 풀었으면요. M V1 M V2고요. 얘도 풀었으면은 M V1 프라임 M V2 프라임이죠. 그런데 질량이 또 동일하다고 했으니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V1 V2는 V1 프라임 V2 프라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증명할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요것을 우리가 1번식이라 하고요. 이것을 2번식이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1번식, 2번식을 다시 적으면서 그 다음 백지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식이 뭐였냐면은 V1 더하기 V2는 V1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죠. 2번식이 V1, V2의 곱은 V1 프라임, V2 프라임의 곱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증명을 할 텐데요. 봅시다. 우리가 1번식에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V1 프라임이 V1 더하기 V2의 빼기 V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좌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2번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V1, V2는 V1 더하기 V2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분별했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V2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V2 프라임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빼기 V1 더하기 V2 V2 프라임 그 다음에 더하기 V1 V2는 0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V2 프라임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2차항, 1차항, 상수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V2 프라임이 궁금한 거잖아요. 따라서 V2 프라임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근의 공식에 따르면 2a 최고차항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2분의 최고차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V1 더하기 V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개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V1 더하기 V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을 적으면 되죠. 근데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V1, V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2분의 지금 요 완전 제곱식을 풀게 되면 플러스 V1 플러스 2배의 V1, V2가 되는데 여기 반대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4배가 있으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을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V1 더하기 V2 플러스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 했어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풀어보면요. 플러스라면 V2 프라임이 V2 약분되고요. 소거되고 V1과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라면 V2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면 V1이 소거가 되고 V2와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그 근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개의 근 중에서 무엇이 실제적입니까? 이제 과학적 생각을 해야 돼요. 충돌 후에 2번 물체의 속도가 1번 물체의 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근이 나왔고요. 충돌 후에 2번 물체의 속도는 충돌 전의 2번 물체 속도와 같다라는 게 나왔어요. 충돌 전과 후에 2번 물체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밑에 해는요. 이거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 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취할 거예요. 얘가 과학적인 해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어디에 대입합니까? 뭐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에다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쭉 대입을 해보면 V1 프라임은 V2와 같게 되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V1 프라임은 V2와 같게 되고 V2 프라임은 V1과 같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도가 교환되었죠. 1번 물체의 속도가 2번 물체의 속도가 되었고요. 2번 물체의 속도가 1번 물체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충돌 후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방금 이 내용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3쪽 그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 이 정도 여백이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필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돌의 종류입니다. 충돌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탄성 충돌이 있고요. 이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반발 계수
반발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 충돌이면 반발 계수가 1이고요. 비탄소 충돌이면 반발 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완전 비탄소 충돌이면 반발 계수는 0이 되죠. 됐습니까? 지금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운동량은요. 운동량은 여러분들 탄성이건 비탄성이건 완전 비탄성이건 간에 모두 보존됩니다. 그 외부에 작용하는 간섭이 없으면, 외부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외부에 다른 간섭이 없으면 운동량은 충돌 현상에서 무조건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탄소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되고요. 나머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냐면요. 바로 기체 분자의 충돌. 적어보세요. 기체 분자의 충돌 현상이라든지 또는 원자 핵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입자들의 충돌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보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비탄소 충돌과 완전 비탄소 충돌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당구공놀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소 충돌은요, 진흙으로 된 어떤 그 좀 점성 있는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되겠죠. 진흙공의 충돌이 한 물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반발 계수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